예,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의 김혜원입니다. 저는 앞서 이제 발제한 다른 그 두 분 발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규제 관련된 규범들 중에서 모든 규제법들의 가장 최상위 규범이라고 하면 사실은 헌법이고요. 그리고 모든 규제뿐만 아니라 규제 혁신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헌법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관해서 헌법적 차원에서 몇 가지 조금 점검해 볼 사항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그 헌법은 궁극적으로 그 성찰하고자 한 대상이 국가, 특히 공권력의 활동을 심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도 사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된 국가의 권력 행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도 사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령의 어떤 발동 행위와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기관인 추진단 등에 관한 이러한 기관들에 관한 어떤 헌법적인 차원의 어떤 점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헌법적인 가치가 좀 더 잘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들도 사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된 국가의 권력 행사 이 자체가 뭐 사법적으로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런 논의, 이런 차원 것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헌법적 체제에 좀 더 잘 부합되는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좀 더 건설적인 어떤 그 제도들을 만들 것인지 여기에 좀 주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보시면은 가장 먼저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용어가 현 정권 들어서서 이제 사실 좀 엄격하게 본다면은 인수위 과정에서 이제 등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발제하신 분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자주 유사한 개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라는 위원회 혹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뜬금없다 혹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제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 현행 법률 내지는 헌법 어디에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령,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령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영상의 개념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도 사실은 규범적 개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현행 우리 그 법률 체계 어디에도 이것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면 과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무엇인지부터 조금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규범적 차원의 단서들은 사실은 디지털 혹은 또 플랫폼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법령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디지털이란 것 그리고 플랫폼이란 것들이 현행 법률 체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속에서도 뚜렷한 개념 정의는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제 단서가 될 만한 조항들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별 법률들을 보면 뭐 디지털 전환,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노무 제공 플랫폼, 그리고 뭐 제조 데이터 플랫폼, 통합 플랫폼, 혹은 디지털화 등등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정의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정의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에 관한 일반적인 용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의 규범적인 개념은 조금 거칠긴 하겠지만은 디지털화된 어떤 정보 전달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정부 뭐 이렇게 대략 개념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법상 디지털화라는 것은 전자적으로 돼 있지 않은 어떤 그 정보를 전자화해서 사용의 어떤 그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로 우리 법은 디지털화를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개념 정의할 때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은
현행 우리 법 체계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국가기관에 만들어진 그 근거가 사실은 해당 대통령령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럼 이러한 대통령령의 발동 행위가 과연 헌법에 부합되는 것인가에 관해서 좀 기본적으로 의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뭐 이게 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헌법 75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법률 어디에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통령령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동된 대통령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 헌법 75조는 대통령이 대통령을 발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개 1조에 목적 조항을 두어서 이제 이러한 대통령은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나 조문들을 적시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시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이 법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 관한 이 규정은 이러한 특정한 법률들을 아무것도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드는 의문은, 분명히 우리 헌법은 75조에서 대통령령을 발할 때는 75조에서 규정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 보고 영을 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는데, 과연 어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것인지에 관해서 의문이라는 것이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러한 대통령령은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대통령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물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 발동 행위가 바로 헌법에 반하는 어떤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다,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조금 경솔한 측면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를 고려하거나 혹은 해당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것인지를 적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전체적인 우리의 어떤 전체 법률 체계 속에서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은 굳이 이러한 위원회 혹은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일정한 어떤 정부, 이러한 것들이 법률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단언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은 령 자체가 일정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건설적 차원에서 우리 전체 법률 체계에서 이러한 영이 어떤 법률적인 의지를 실행하기 위한, 집행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는지를 조금 한번 찾아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사실은 다행스럽게도 유사한 관련된 법률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전자정부법 이렇게 전자정부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전자정부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발자작께서 전자정부하고 지금 현재 전자정부하고 같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시행령이 전자정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미흡한 시행령이 되어서 존속할 수 없겠죠, 사실은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이 지금 저 밑에 제가 작게 써놨습니다만은 결국은 데이터를 통합, 연계, 분석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정부라면은, 이러한 의미들은 사실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률들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전자정부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데이터법, 전자정부법은 행정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서,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고요.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데이터 제공 활용 등에 관해서 이것을 규정을 해서 국민 경제의 발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 기반 행정법도 있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그 밖에 이제 국가지식정보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등등과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법률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어떤 형태 내지는 집행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역할을 한다면은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설치를 근거지우는 해당 대통령령이 헌법 75조 후단, 그러니까 법률에서 그 정한 어떤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볼려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수인한다면은 그렇다면 이러한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몇 가지 의문들이 듭니다. 뭐냐 하면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나타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과연 어떤 기관이냐라고 한다면 이게 대통령 소속된, 그건 대통령 직속기관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합의제 행정기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자문기관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그 해당 조문 2조에 나와 있는데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그 여러 가지 그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자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어떤 자문기관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몇 가지 이제 위법성에 관한 시비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존하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법률상의 국가 권력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기관들 간에 첫 번째는 어떤 권한 중첩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자정부법에서는 그 관련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중앙사무기관의 장 등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고요. 공공데이터법에는 국무총리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는 행안부 장관 소속에 되어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위원회, 그다음에 국가지식정보법에는 또 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산하에 있는 국가지식정보위원회, 그리고 산업디지털전환법에는 산업통상부 장관 소속에 있는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등등과 같은 이러한 법률상의 기관들이죠. 이러한 법률상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과 상당 부분 중첩될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지금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정상적인 우리 그 행정부 내부의 어떤 개서 질서를 유월해서 권한을 행사해서 다른 기관들의 어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다른 기관들의 위장기관이 되거나 혹은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행정부 내부의 개서 질서를 벗어난 어떤 몽골이 권력기관으로 작동할 우려가 작지 않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해당 대통령령에는 실제로 이 위원회 조직에 그냥 위원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단을 두고 있고요. 그 실질적인 사무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추진단의 공무원들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할 때는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을 통한 이러한 헌법상의 기관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그러한 어떤 의심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대통령 비서실은 법률상의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영상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의 기관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행정조직 법정주의 혹은 내지는 행정권한 법정주의를 잠탈하거나 위반할 소지가 작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우려를 넘어서서 현행 우리 그 행정기관위원회법 7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7조는 그 중복되는 위원회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된 여러 위원회들과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중첩되거나 아니면은 유사하거나, 그래서 유사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위원회법 7조에서는 기존에 있던 것들과 연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이렇게 체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따로 떼내어서 대통령 직속하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또 정부조직법 5조 및 또 4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한 어떤 자문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행정기관위원회법 지금 여기 이제 7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그 6조의 오타입니다. 6조에는 구체적으로 그 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들 때는 그것이 어떤 성격인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행령에는 이것이 자문기관인지 아니면 어떤 뭐 집행력을 있는 기관인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 6조를 위반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형식적 차원에서 현재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를 발동한 대통령령은 헌법 75조에 위반되었다는 의심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설사 헌법 75조에 위반한 위헌 시행령을 대통령이 발동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위법한 시행령이라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조금 어렵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그 규정인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또한 위헌 위법한 국가권력기관이다. 라고 이러한 평가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형식적 차원에서 혹은 권한법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좀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뭐 뚜렷하게 어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성과, 만약 이게 성과가 많다면은 실제로 다른 정부조직법상에 나와 있는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유월한 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성과가 별로 없다면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고유한 성과라는 것이 별로 없다면은 존재 자체를 의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었어요. 굳이 별 성과고 다른 곳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굳이 예산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튼 이러한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국민 중심 이렇게 쓰면서 구체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 그리고 뭐 하나의 정부, 그리고 똑똑한 원팀 정부,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이렇게 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그리고 민간 플랫폼, 그리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뭐 이러한 모토 아래 구체적으로 아주 추상적인 몇 가지 것들을 쭉 그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헌법 연구자로서는 이제 그 몇 가지 조금 그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는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정보의 통합이나 집중을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서비스는 한 곳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 서비스, 이걸 국민 드림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한다. 그리고 데이터 칸막이 해소, 그 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원팀 정부를 위한 혁신 인프라 구현, 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러한 그 모토들의 저 이면에는 혹은 이러한 모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보를 통합하고 집중하거나 또 이러한 것들이 유통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통일된 플랫폼들을 전제로 하는 것일 터인데, 그다음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권력 분리 원칙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다 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이 통합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 문제점들 때문에 권력을 분립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현대 헌법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국가 조직 원리인 거죠.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요. 그럼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정보가 권력이 된 상황에 있어서는 정보에 있어서는 마땅히 정보 분리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예컨대 국세청이 내 세금과 관련된 정보는 국세청이,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이, 그 다음에 뭐 범죄와 관련된 정보는 그걸 관장하는 법무부가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각각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각각의 기관들에서 나름의 칸막이들을 가지고 이것이 분리되어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식의 어떤 것들은 정보 분리 원칙들을 훼손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헌법상 권력 분리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성찰을 조금 필요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토들이 중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사람과 인공지능 모두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면 개방하고,
또 AI 데이터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또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보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뭐 등등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의문들이 듭니다. 과연 공공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산업화해서 결국은 누가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인가? 틀림없이 이러한 정보들은 개개인들의 혹은 공적인 어떤 데이터들이나 그 정보들 일터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검색합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의 기본은 사실은 국가 도서관에서 해야 할 작업들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민영화 혹은 사화되어서 사적인 어떤 강자에 의해서 정보들이 유통되는 중요한 매개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칫하다가는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는 산업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 작동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닌가 이러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의 구성위원들 중에 제가 그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직으로 정보위원이 4명이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행안부 장관 현재 탄핵 소추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행안부 장관을 빼놓고 나면은 이제 당연직 위원 현재 3명이고요. 다른 어떤 위촉위원들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21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혹은 과반이 넘는 분들의 위원들이 그 산업체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직방 등등과 같은 이런 산업체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어서 실제로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정책이나 이러한 것들은 국민 전체의 어떤 공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할 공익이란 이름으로 실질은 산업체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개인 정보에 대한 어떤 노출됐을 때 위협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가장 먼저 결국은 정보를 집적시키고자 하는 국가 권력과 우리 국민들 간의 기본적인 신뢰가 조금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신뢰의 형성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집적되어야 할 정보들이 권력과 자본에 관한 정보라는 것이죠.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 같이 발가벗고 목욕탕에 앉아 있을 때 하고 혼자 발가벗고 거리에서 전시의 대상이 됐을 때 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가 권력을 동원해서 정보들을 집적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러면은 이때 집적하고자 하는 1차적인 것들은 먼저 우리 개인들의 어떤 정보라든지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나 이거 이전에 국가 권력과 관련된 정보와 그리고 자본과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에 집적이 되어서 실제로 지금 어떠한 기업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이거 찾는 것들도 학문의 대상이 될 만큼 찾아서 쭉 들어가면 바하마에 있는 어디 페이퍼 회사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조차가 굉장히 공부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학문의 영역이 된 것처럼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실제 권력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리고 실제 자본은 어떻게 작동하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누가 실제로 이익을 보고 이런 것에 관한 권력과 자본에 대한 정보들이 한 곳에 집적이 되어서 국민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이 개방되고 공개될 수 있는 수준에 상응해서 우리들 개인들에 관한 정보들도 함께 집적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개인에 관한 정보들을 집적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에 있어서 늘상 권력이 활동함에 있어서 의혹의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들이 정말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그리고 우리 헌법과 구현을 위한 과정이라면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법률로 통해서 정리되기 전까지는 활동들을 아주 소극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개점 휴업하는 것이 좀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에서 아젠다 설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본질은 우리 헌법 60조 4항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행정권,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집행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아젠다는 의회가 선정하는 것이고요. 의회가 설정한 그러한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이미 법률을 통해서 전자정부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아젠다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설사 디지털 플랫폼 정부랑 이런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오고 싶은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전자정부라는 아젠다를 내걸고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보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집행기관으로서는 사실은 마땅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먼저 유통되고 집적돼야 할 것은 우리 개인들의 혹은 공공의 어떤 그 데이터라, 이전에 권력과 자본의 데이터. 그래서 사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와 관련된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나 혹은 기존의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의 의심에 관한 어떤 쟁점들을 이것을 설계하거나 이것을 입안한 사람들이나 그 정부 관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도 함께 집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 만들어져야 상호 감시가 가능하고요. 상호 감시가 가능한 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말해서 어떤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민주성, 그리고 우리 헌법이 구현하는 어떤 그 개인 정보와 그리고 공공성의 가치, 이런 것들이 함께 잘 구현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